안녕하세요. 미스케롯입니다. 네, 이 영상은 비서 자격증 1,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고요. 네,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모두 합격을 가져다 드리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경영 일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 일반 파트 중에서도 경영 관리 파트를 학습을 하고 있고,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좀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우리가 의사소통에 관련된 경영관리 파트를 학습할 예정이고, 다른 파트보다 좀 짧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용도 좀 쉬운 편이고요. 그래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2급에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의사소통에 관련돼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언어 아니면은 이제 바디랭귀지 아니면 화상 뭐 이런 것들로 물질적으로 이제 기호를 매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개 수단으로 해서 전달하고 교류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약칭에서 우리가 소통이다 이런 용어가 점점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전달자가 수신자의 행위를 변화시키려고 어쨌든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사소통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전달자, 그 다음에 수신자, 메시지, 그 다음에 개체, 매개체가 되겠죠.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개체, 그래서 기본 요소들로 구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의사소통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직에 포함되게 되면 조직 안에서 크고 작은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조직에서 의사소통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그 표준 이제 직무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포함이 돼 있을 만큼 의사소통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도 하위 능력이 있죠. 뭐 문서 이해 능력. 그러니까 문서 같은 경우 이제 확인하고 읽고 내용 이해하고 요점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서 이해 능력이고, 작성 능력, 이제 업무랑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글로 작성하는 능력, 이걸 이제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경청 능력. 듣지 못하면 그쵸,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죠. 얘기를 잘하는 것만이 의사소통이 아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조언도 해주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청 능력도 의사소통 능력의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의사표현 능력. 내가 이제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뜻한 바를 좀 효과적으로 상황에 맞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초 외국어 능력. 내가 업무 수행할 때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 외국어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5가지 정도가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조직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데 의사소통 능력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조직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조직 내의 의사소통하고 조직과 환경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한지 다음에 3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효과성이에요. 효과성. 어쨌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 그 다음에 수직적인 관계에 생각이라든 감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공유하는 데 달려 있어요. 효과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효과성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됐고, 두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효과성하고 효율성은 다른 개념이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공개적이고 개방적일 때 효율적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업무랑 관련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부터 목적, 그 다음에 기대하는 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느낌을 공유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효율성에 포함이 되고, 세 번째는 사기예요. 아무래도 사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치열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고 관리층과 조직 구성원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수평적 수직적인 모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관에서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원활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효과성, 효율성, 사기 진작 면에서 조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칙과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학자들만의 그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 접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요인. 그래서 공통적인 요인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명료성이에요. 우선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의사소통은 아무래도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업무라든가 조직의 방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료성에 포함이 되고 두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전후의 메시지가 모순되지 않아야 돼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쓴 말이라도 조금 지적하는 말이라도 적합한 말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고 좋은 방향이라고 해도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군데로 모아져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모아지지 않는 형태로 된다. 그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적시성이에요. 의사소통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돼요. 타이밍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어쨌든 간에 담당자들한테 환기되고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조건을 둬도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 받아들여지거나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담당자들한테 이게 어쨌든 간에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최대한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요건들을 통일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배포성. 정확하게, 그쵸? 정보는 정확한 수신자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관한 수신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의사소통 구조를 피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수신자들에게 관련된 메시지가 반드시 전달되게 되는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가야 될 사람에게 정보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폐해가 뭐냐면 단체 문자라든가 단체 메일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든가 스팸 문자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으로 배포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메일도 어쨌든 의사소통의 전달이기 때문에 배포성에 스팸 메일이라든가 스팸 문자는 배포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성. 전달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어서 수신자 이해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의사소통의 담당자들은 양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관심과 수용. 의사소통은 수신자가 관심을 갖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신자의 관심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 이해, 명확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공유는 쉐어링이죠.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아니면 문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발전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사실 원래 비서 학습 혹은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러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인강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만약에 전통적인 학습이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과정 자체를 직접 학교에 가서 사실 대부분의 과정을 이제 수행하는 것으로 2년 전까지만 해도 알아왔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발전,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이 공유의 과정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 담당자는 총괄적인 기획 과정에서 공유의 문제를 진지하게 취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예요.
메시지를 이제 이해하는 과정으로 주고받는 말의 내용이 동일함,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자가 다르면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나라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 과정은 메시지 사실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명확화의 과정에 의해서 완전해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명확화가 나왔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반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질문과 반복의 과정을 계속 더함으로써 조금 더 메시지를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이제 시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명확화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민주적인 조직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질문이라든가 반복의 과정이 굉장히 축소되고 거의 없을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해도 명확화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명확화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도적인 절차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의사소통, 이건 제가 표로도 책에다가 이제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적인 조직에서 공식적인 수단, 여러 가지 문서, 그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사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목적은 조직 구성원한테 목표부터 결정, 지시, 이행 이런 거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 관리자한테 보고하고 의견 전달하는 것이 바로 공식적인 의사소통 이유이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볼게요. 조직의 의사소통 체계가 아무리 잘 마련돼 있어도 이거 무조건 필요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하기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포멀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는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직하고 관계없이 여러 가지 비공식 수단, 뒤에서 같이 만난다든지 아니면 소문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판단,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사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을 우리가 포함하게 되면 공식적인 조직 아래 각각의 아주 많은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식적인 조직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이 비공식적인 조직에 내가 원해서 속할 수도 있고 원하지는 않지만 속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될 때, 과거에 강의라고 하는 게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말고 이거 지금 자격증 강의를 했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도 이 비공식적인 집단의 팀에 들어간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속 안에서 그 속 안에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물론 재미를 위해서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관심사를 위해서 비공식적인 집단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업무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 간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그래서 상하 간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에는 수직적과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상하 간의 종적 의사전달인 반면에 후자는 같은 수준의 횡적인 의사전달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은 표와 같은데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거는 상향적과 하향적이 있어요. 상향적은 이제 위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향적은 뭐예요?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은 뭐 회의라든가 위원회라든가 회람, 그래서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 유형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학자들마다 분류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 분류를 많이 해놨는데 그걸 다 다루게 되면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의사소통 중에서 좀 유명한 학자가 있죠. 사티어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유형을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5가지 유형이라고 하면은 뭐 회유형은 뭘까요? 회유형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원하는 거면 난 괜찮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희생되고
그쵸? 아무래도 인정받길 바라고, 그리고 잘못된 일은 좀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회유형의 의사소통 이제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좀 당당하게 내가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통 회유형 의사소통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비난형이에요. 비난형.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숫자를 따게 되는데, 비난형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이제 상대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길을 이제 걸어가다가 딱 부딪혔는데,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2번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있을까요? 좀 우리 직장생활이라든가 조직생활 하다 보면은 계산적인 사람 있잖아요. 네, 계산적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계산적이라고 썼는데, 계산형이라고 쓸게요. 계산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좀 냉정해 보이고 침착해 보이면서 자기 감정 좀 안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좀 실수하지 않고 냉철하게 합리적인 말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보통 이런 사람들이 계산형에 포함이 되고, 4번은 혼란형. 혼란형은 뭘까요? 좀 딴소리 하는 거야. 같이 이제 우리가 분명히 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딴 섬에 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이제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려다가 아니야, 이런 말투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 얘기하려다가 아니야, 얘기해봐 이러는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요 분들이 보통 혼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5번은 이제 수평형이죠. 수평형은 뭐예요? 말 내용, 항상 의사소통에서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었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수평형인데, 말의 내용이라든가 뭐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행동, 표정,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변인이 어떻게 느끼냐? 신뢰감을 느끼고 좀 즐거워하고 좀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형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티어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제 의사소통 유형을 구분해 놓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의사소통 유형이 좀 빨리 끝났네요. 사실 다음 시간에 조금 복잡한 거 하려고 좀 이렇게 짧게 끝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좀 복잡한 거 할 거예요. 돈 얘기 할 겁니다. 돈 얘기. 경영에선 돈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60번 문제입니다. 조직행동 관리에서 이제 나온 문제고요. 2018년도 5월 13일 1급 문제 31번 문제였고요. 우리 백제에서는 60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의사소통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첫 번째, 의사소통이란 정보와 구성원들의 태도가 서로 교환되는 과정이고, 이때 정보는 전달뿐 아니라 완전히 이해된다. 네, 이건 적절하죠. 적절하죠. 두 번째, 의사소통의 목적은 통제, 얘기 나왔죠. 지침, 아래로 내리는 거, 그쵸? 아까 말씀드렸었죠. 동기부여, 문제 해결, 정보 전달, 이거 다 포함된다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3번, 직무 지시, 작업 절차에 따른 정보 제공, 부하의 업적에 따른 피드백은 하향식 의사소통에 포함된다. 그쵸? 하향식 의사소통에 포함되죠. 수직적 의사소통 중에서 하향식 의사소통에 포함이 된다 말씀드렸었어요. 3번 맞고, 동일 계층의 사람들 간의 의사전달, 부하들의 피드백,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은 수평식 의사소통에 포함된다. 동일 계층 사람들 간의 의사전달, 이건 수평식 맞아요. 부하들의 피드백,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네, 이건 뭐예요? 부하들의 피드백과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같은 경우는 수직적 의사소통 중에서 상향식 의사소통에 포함이 되죠. 이거 잠깐 써드릴게요. 네, 이거는 상향식 의사소통이야.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하향식이었잖아요. 밑에 있는 거,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하는 거 있죠. 부하들의 피드백, 상향식인 거야. 수직적 의사소통 중에서 상향식 의사소통인 것이죠. 그래서 수평식도 아니야. 수직적에서 상향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뭐예요? 4번이다. 쉬웠죠?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다. 네,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쉬운 것도 있어야죠. 네, 잘 하셨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쉽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를 위해서 날개를 잠깐 접어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 미스 캐롯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